언제나 될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나라에서 추진하는 거 뭐 이제 한다고 하니 뭐 이제 뭐 얼른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길 건너서 됐다가 제 딱지값만 엄청나게 나왔어요. 살기 보다시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전선줄에다 이렇게 불편하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아파트하고는 대조가 안 되는 거죠. 딴 아파트를 바라다 볼 적엔 부러움의 대상이죠. 나도 이 나이에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서울 도심 내에서도 정비 사업 추진을 희망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이 정체된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공공재개발 사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추진 중이신 분들의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란 20년 5월 6일과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공공과 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LH와 지방도시공사 등이 공공시행자가 되어 임대주택 확대 등의 공공성 요건을 준수하며 용적률 완화 등의 공적 특례를 제공받아 추진함으로써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시행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작년에 24곳, 올해 8곳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톡톡. 공공재개발 사업은 주택 품질이 떨어지거나 민간 브랜드 사용이 불가하지 않나요? LH가 시행하면 마감재나 조경 같은 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민간 브랜드 사용도 못하고?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10마디 말보다 실제 LH가 시행한 재개발 사례를 직접 만나보시죠. 아파트에 LH 로고가 박혀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레미안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아파트 단지가 너무 크네요. 안양 덕천 레미안은 안양 덕천마을이라고 불리던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례이고요. 4,250세대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삼성과 동부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되어 2016년 말에 입주를 했습니다. 여기 안양 일대에서는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도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레미안처럼 브랜드 로고를 다실 수 있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그러면 세대 내부를 보러 이동하실까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전혀 팔사라고 그랬죠? 네. 화면도 잘 빠지고 자재도 엄청 고급스럽네요.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아요. 공공재개발로 하면 주민들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공공재개발은 신속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서둘러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갈등도 많이 발생해서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정책사업으로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허가 기간을 5년 안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 내에서도 아파트 소유자냐 세입자냐 상가냐 주택이냐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소유자와 세입자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기존에 있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되는데요.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규제 완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들이 있죠. 물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은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건 결국 주민 분담금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단지도 추가 분담금이 예상되는 지구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사업비가 1,700억 이상 증가돼야 하는 상황이었었죠. 하지만 LH에서 철저하게 설계 변경권을 검증해서 약 800억 이상을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단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금을 돌려받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았습니다. LH가 아니었으면 전문가도 아닌 주민들이 검증하고 그런 건 불가능했겠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작년 12월 30일이라고 하는데 주민한테 불리한 것 아닌가요? 작년 12월 3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것은 사실이고 이날 이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단독,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지분 쪼개기식으로는 분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 분양 주택 수가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주민분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특히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분양분을 늘려야 저희가 내야 하는 분담금이 줄어들거든요. 1+1 주택 분양도 가능한가요? 민간에선 1+1 분양도 가능하잖아요. 공공재개발에서도 집 두 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공재개발 사업도 1+1 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종전 자산평가액 또는 종전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인 경우 1+1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 중 주택 한 채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이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 방식은 민간 재개발보다 집값이 안 오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공공이 시행한 아파트가 일반 민간 분양보다 집값이 안 오른다는 것은 사실 몇몇 개 단지만 샘플로 찾아보아도 사실과는 다른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개발 후에 아파트의 가치가 민간 주도로 하는 경우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그대로 또 쓸 수도 있고 또 주요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공공주도 재개발, 이른바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죠? 아무래도 공공이 시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와서 내 종전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요. 주민분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고의적인 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안양덕천 주민분께 묻습니다. 공공시행자 방식 추천하시나요? 전 이만큼 강조합니다. 저희 단지가 투명하고 빠르게, 그래서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면서도 주택 품질 또한 안양 최고로 지을 수 있었던 건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본 권리자로서 공공시행자 방식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 투어를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해주지 않으면 LH가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잘 해야죠. 공공이 시행하면 품질이 낮아 집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들은 다 사라지고요. 믿음과 신뢰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와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의지가 담긴 재개발 사업. 공공이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미래를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